아이패드 프로 5세대 제품과 갤럭시 S7 이 두 제품을 통해 외장 SSD 성능을 한번 측정해봤습니다. S8도 해줘요. 아, 어디서 쥐고 있는 거야. 안녕하세요, 에디입니다. 요즘 저희 K사전 영상 시청자 비율을 보면 PC가 41.1%,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가 각각 48.7%로 모바일 기기의 비중이 무려 절반에 넘습니다. 특히 저희 K사전이 PC 기반의 하드웨어 커뮤니티 플랫폼인 걸 감안하면 이 모바일 플랫폼이 가지는 비중이 아주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저 역시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 태블릿 PC를 사용 중인데 거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하다 보니 늘 최저 용량 제품을 구매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사진도 많이 찍고 동영상도 자주 촬영하다 보니 이 용량이 점점 부족해지는 게 좀 더 큰 걸 살 걸 그랬나 싶기도 해요. 그렇다고 클라우드를 쓰자니 매달 나가는 돈도 좀 그렇고 동기화 시간이 특히 오래 걸리기도 하고 좀 귀찮은 점이 좀 많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아니 외장 SSD를 쓰면 되잖아 이런 생각이 들어 이 녀석을 가져와 봤습니다. 클레버 아론 포터블 SSD죠. 작년 말에 출시된 녀석인데 USB 3.2 Gen2 타입C를 지원하며 포터블이라는 이름답게 작고 앙증맞은 외형이죠. 보통 통일된 디자인을 쓰는 일반적인 외장 SSD와는 다르게 한쪽은 검은색 면에 직선 패턴으로 고급스러움을, 다른 쪽 면은 반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내부 히트싱크가 보이는 구조인데 이걸 스켈레톤 디자인이나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측면에는 조그맣게 에어홀이 있어 발열 제어에도 꽤나 힘쓴 모습이네요. 그 외 구성품으로는 이 QR코드가 그려진 빠른 시작 가이드와 데이터 케이블이 들어있는데 타입C와 타입A를 동시에 지원하는 투인원 케이블입니다. 이거 뭐 상당히 인상적인데 물론 C타입 케이블과 A타입 케이블은 동시에 인식은 안 됩니다. 꼭 이런 거 있으면 동시에 연결해 보려고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외관보다 이 안에들은 속살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빠르게 분해를 해봤습니다. 아참 제품 보증이 소멸할 수 있으니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분해 방법은 매우 쉬운데요. 1.5mm 육각 렌치 나사를 풀면 반투명한 커버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내부에는 히트싱크가 있고 이걸 들어 올리게 되면 당연하게 서머 패드가 붙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내부에 장착된 NVMe SSD의 열을 흡수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리얼텍 제품의 RTS5765DL 이 컨트롤러를 사용했네요. 제품을 살펴봤으니 이제 속도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가장 보편적인 저장 장치 종합 성능 벤치마크 툴인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 테스트에서 읽기와 쓰기 성능 모두 1000MB/s를 넘는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맥OS에서 저장 장치를 테스트할 수 있는 블랙매직 디스크 스피드 테스트인데요. 테스트 결과 읽기 속도는 최대 752MB/s, 쓰기 속도는 최대 706MB/s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테스트는 좀 더 현실적인 상황을 가정한 테스트인데요. 2540개 파일로 총 21GB를 구성한 파일을 이 SSD에 전송해봤습니다. 평균 전송 속도는 531.1MB/s를 보였고 파일을 모두 전송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42초가 소요됐네요. 마지막으로 방금 전송한 파일을 한디지 프로그램을 통해 압축하고 압축을 푸는 시간 역시 측정해 보았는데요. 파일 압축에 걸린 시간은 85초가 걸렸고 압축 풀기에 걸린 시간은 73초가 소요되었습니다. 온도 역시 체크해 보았는데요. 100기가 파일을 10분 동안 계속해서 복사한 후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했을 때 최대 45.4도를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성능이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물론 윈도우즈와 맥에서 사용하는 사용자도 많지만 언제까지 이 SSD를 PC 환경에서만 쓸 수 없죠. 모바일 기기들의 성능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 외장 SSD를 연결해 현장에서 데이터 백업의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 모바일로 직접 영상 편집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고요. 물론 모바일 기기의 부족한 용량을 해결해줄 훌륭한 외부 저장 장치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태블릿 PC 두 대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 옆쪽에 보이는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5세대 제품과 갤럭시 탭 S7 플러스입니다. S8 얘기하지 마세요. 긱벤치 퇴출당. 20GB 정도의 단일 영상 파일을 아론에서 태블릿에 복사하는 속도와 반대로 태블릿에서 아론으로 복사하는 시간을 측정해봤는데요. 아이패드 프로 5세대에서는 각각 1분 52초, 53초, 갤럭시 탭 S7 플러스 제품에서는 1분 57초와 1분 6초가 소요되었습니다. 해당 플랫폼에서 이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지 어떤 기기가 더 좋다, 안 좋다를 보여주는 테스트가 아니라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만 좀 싸워. 다음은 영상 렌더링 속도입니다. 테스트는 대표적인 모바일 영상 편집 앱인 루마퓨전을 사용했는데요. 안드로이드에서는 안타깝게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테스트는 오직 이 아이패드에서만 진행했습니다. 파일을 SSD로 렌더링하는 시간은 약 33분이 소요되었으며 아이패드 내부 저장 장치로 렌더링하는 시간도 측정해 보았는데 비슷하게 약 32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아이패드 프로 5세대가 M1 칩과 결합된 NVMe 내장 메모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 빠른 렌더링 시간이 나올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아론도 비슷한 렌더링 타임을 보여줬다고
보여줬다는 점을 보면 이건 좀 예상 밖의 결과라 생각이 드네요. 특히 이번 아이패드 OS 16에서 멀티태스킹 기능 역시 강화가 되어 모바일 기반의 영상 작업에 있어 외장 SSD를 사용하는 것, 이제는 꽤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다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다양한 OS 환경에서 쓰면 파일이 손상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런 걱정은 고이 접어서 다시 주머니에 넣으세요. 두유얼 데이터 복구 소프트웨어를 통해 데이터가 손실되거나 실수로 내가 삭제를 해도 간편하게 복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품의 시리얼을 통해 작동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구매자에게만 제공되는 서비스라는 점 꼭 유의해 주시고요. 여러분, SN코어가 자선기업은 아니잖아요. 얘네들도 먹고 살아야지. 지금까지 SN코어, 클레버, R1, 포터블 SSD를 통해 다양한 환경에서 이 외장 SSD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런 준수한 성능과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포터블한 사이즈 덕분에 카페나 사무실에서는 물론 버스 정류장 같은 일상생활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고,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는 데이터 복구 프로그램까지 생긴 것처럼 매우 알찬 녀석이었습니다. 그럼 총정리하는 의미에서 추천 유형과 비추천 유형 한번 구분해볼까요? 이 제품을 추천하는 유형, 첫 번째, 평소 데이터 이동이 많고 시간이 중요한 학생, 직장인분들. 두 번째, 실수로 삭제한 파일을 무료로 보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신 분들. 세 번째, 모바일 환경에서 부족한 용량으로 허덕이시는 분들. 제가 이 녀석을 선택한 이유도 아이패드의 부족한 용량 때문이었는데 무겁지도 않고 호주머니에 쏙 들어가면서 생각 이상으로 더 만족하면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저와는 달리 이 제품의 필요성을 그닥 못 느낄 수도 있는데요. 이 제품을 추천하지 않는 유형, 첫 번째, 거의 1테라는 너무 적소, 4테라쯤 합시다 하는 분들. 두 번째, 나는 여분의 SSD가 있어서 그다지 추가 지출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에게 DIY로 외장 SSD를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녀석은 간편하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춘 제품이니까요. 아무튼 지금까지 에디였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